자, 한편 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지역구 부산 북갑,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시장 나가면서 빈자리, 그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 향방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점점 더 현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하시네요. 하나 봐요. 사진을 많이 찍으신 누구예요? 내가 알아. 한동훈. 너무나 때문에 놀이야. 세원이 왜 여기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여기 있어요? 부산 북구갑으로 출마하는 건가? 지금은 유력하다 이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선돼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결심했다고 할 때 그 지역이 부산 북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높다고 봅니다. 또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죠.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나름 정치 전문가들이 전부 다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했거든요. 뭐가 남은 겁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뭐 리스크겠죠. 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만약에 북구갑에서 출마를 한다면 뭐 정치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도 있지만 낙선하면 정말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이기 때문에 네. 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구도나 표분산 리스크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저 북구갑에서 이제 바닥 민심을 닦고 있는 게 이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인데 이분이 뭐 정치 초년생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인지도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지역의 지지도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는 이제 서병수 전 의원까지 동원해서 네. 마치 이제 우회적으로 국민의힘 측에 무공천을 해라는 이런 압박을 주는 건데 네. 박민식 전 장관이 저기서 그런 양보를 할 리 만무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중앙당이나 조금 더 상위 차원에서 소위 어떤 가르마가 타져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고수한다면 네. 저는 다자 구도는 굉장히 상수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 그 범 보수 후보끼리 표를 나눠 먹다가 네. 오히려 민주당 후보한테 이득이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뭐 정말로 이 보수 정당의 역적이라는 또 억울한 그런 네. 프레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 표분산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한동훈 전 대표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는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바닥 민심에 있어서는 모른다. 자,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서병수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났죠. 아마 한동훈 전 대표의 결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뭔가 확신을 줬을 수가 있겠죠. 저는 무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북구갑에 뚜렷한 주자도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구태여 국민의힘에서 공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갑 주민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지역구에 직접 가서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전재수 의원이 사표를 내겠다고 했지만 내는 시점에 따라서 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거든요. 들으신 것처럼 서병수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이 부산 북갑에 공천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죠. 아까 이야기했던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국민의힘 후보까지 나와갖고 표가 갈릴 경우에 씻을 수 없는 배신자 프레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우려를 해주셨는데 바로 저기예요. 공천을 하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 혼자 싸우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 서병수 전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오선했던 의원이시기도 하고 네. 시장 출신이시기도 하죠. 굉장히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사실상 지지를 하고 있고 무공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징계위에 회부될 감이기도 하겠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제명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과연 해당 지역에 출마할 것인가? 네. 저는 지금까지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이 해당 지역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것은 네.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대외적으로야 전재수 의원이 아직까지 사표를 던지지 않았으니 확실하게 보궐선거가 나오진 않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네. 지역의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3선까지 할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꽤 공고한 지역이기도 해요. 네. 다자구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본인이 북구갑 출마를 공식화할 것인가? 네. 저는 끝까지 어떤 후보가 출마할 것인지 과연 국민의힘이 무공천할 것인지를 지켜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수 진영 후보가 이 단독으로 나올지 아니면 공천을 받은 후보와 표를 갈라먹을지 이것도 변수지만 이 부산 북갑이 뜨거운 곳으로 급부상한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상대 진영에 누가 나오느냐였습니다. 이른바 빅매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청와대 AI 수석의 이 차출론 이게 또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결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보시죠. 결국은 인사권자의 결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권자가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 농담처럼 한 대통령의 발언을 우리 패널들과 함께 이게 무슨 뜻이냐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누가 꼬드기 끼는 것 같은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고 웃었지만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출마를 결정하세요 이거냐 아니면 할 일 많으니까 여기 있어라 이거냐 했는데 어느 쪽으로 더 기울었습니까? 저거는 100% 하정우 띄우기죠. 그래요? 그럼요. 어허. 지금 하정우라고 하는 그 AI 수석을 일반 국민들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사실 과거에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그랬어요. 네. 하지만은 대통령이 다 띄워줬잖아요. 지난 12월에 성동구청장 정원호 일 잘합니다. 그렇죠? 뭐 어디에 막 쓰시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철저하게 민주당은 이만큼 여유가 있고 네. 그 하정우라고 하는 AI 수석을 부산에 내보냈을 때 네. 어떻게 내보내야 몸값이 올라가느냐를 선수들이죠.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고초려의 어떤 그 프레임을 지금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100% 그런데요. 어허. 왜냐하면 부산시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네. 한동훈 후보가 북갑에 와가지고 부산 그 시장 선거 분위기 전체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네. 한동훈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좀 차단도 할 겸 또 하정우라고 하는 인물을 좀 몸집을 불려가지고 내보내려면은 저게 방법이죠.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 유명한 개그맨 선배들이 신인 후배 개그맨들 좀 띄워주고 도와주고 싶을 때 그렇게 이름을 거론한대요. 이름을 잘 못 알아들었다. 네 이름이 뭐였지? 막 이러면서 계속 물어본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 방법인 것 같아요. 하정우 수석 할 일이 많아서 청와대 더 남겠습니다 하더라도 2028년도 선거도 있고요. 어쨌든 몸값은 되게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딱 저 언급 때문에. 네, 뭐 대통령께서 하정우 수석의 몸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띄우기 하는 거명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AI 3대 강국을 맡아서 지금 책임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네. 말씀도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네네. 다만 당 입장에서는 부산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정우 수석이 특히
부산 북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또 전재수 지금 후보와 선후배 관계이면서 손을 붙잡고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3고초려 아니라 10고초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지금 현재 하정우 수석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저 발언을 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 수석 지금 AI 분야에서 할 일 많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가지 말고 여기서 할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도 하정우 수석 본인도 저는 2028년도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할 일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요. 굳이 또 하정우 수석 영입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런 이제 유혹이 넘어가지 말라는 식으로 농담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당에서 계속 공식적인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그리는 거죠. 대통령께서 농담으로 당의 그런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 농담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농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하정우 수석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도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대통령이 옆에 그냥 좀 남아라 얘기하는 사람을 농담이긴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는 왜 또 청와대와 또 다른 입장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중에 또 저거 좀 논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딱 봐도 뭔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제 여당 대표 저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당 대표가 대통령 하는 말을 그냥 수용을 하죠. 네. 특히 뭐 저게 저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꼭 저 말을 이제 가지고 농담인데도 자기가 다시 되받아쳐서 농담을 또 한다는 것이 뭔가 왜 저 두 분은 항상 저렇게 한마디도 안 질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하정우 수석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의 리틀 이재명 키우기거든요. 네. 사실 정원호 이제 서울시장 경선 후보도 명픽이라 그래서 내가 성남시장 할 때보다 더 성동구를 잘했다 이렇게 치하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정원호 시장도 리틀 이재명을 본인 선거운동할 때 쓴 것처럼 이재명 정권 속에서 키워진 어떤 이런 후보군들을 나름 대통령이 육성해보려는 그런 네. 저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 자연스럽죠. 네.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이제 당 대표가 네.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어떤 이 인재풀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네. 저런 모습 자체가 네. 지금 저 민주당의 지금 내분이 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청래 대표 왜 굳이 또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잘못 들으면 또 청와대하고 각진다, 척진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올 수 있잖아요. 갈등 관계라고 한다면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 나와야겠죠. 네. 양쪽 모두 다 농담처럼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승리에 혈안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거 승리에 따라서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그런 성공 여부도 달려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가장 적임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정우 AI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책의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네. AI 전문가이기도 하죠. 그것을 만약에 그 보궐선거를 출마하여 당선이 돼서 국회로 한다면 그 AI 정책을 입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정청래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하정우 수석에 대한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마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런 뉘앙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으로 읽혀집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 네. 지금 홍익표 수석의 경우에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여지가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청와대와 당 간의 그런 갈등 관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정우 수석을 보궐선거에 출마시킨지 여부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논의의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뭐 명확하게 이
의사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당연히 뭐 당무 개입, 선거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애매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